네, 서울 여기 고덕에 계신 분들 환영하고요. 전국에서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습니다. 좀 분위기를 좀 리프레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 강의 참여 에티켓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좀 점검을 해서요. 무음으로 좀 설정을 해주셔서 강의에 집중된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6년에 빼보자 체지방이 한 번 더 또 감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분을 선정을 해서요. 100만원부터 제품 교환권 30만원까지 너무나 많이 드리니까 여러분 이번 연도에도 매월 많은 분들께 도전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6년 2월까지죠. 다음 달까지입니다. 북극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뜨겁게 지금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인터컨티넨셜. 좋습니다. 가야죠. 모두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 많은 분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두바이, 아부다비 갈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 제이드 2번 여러분 꼭 하셔서 많은 분들 이그제큐티브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너지 이글스의 원데이 세미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11개의 도시에서 지금 시너지 하루 만에 시너지 제품력과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세미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성장에 많이 활용하셔서 성장하시는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연도 목표 계획을 잡으실 때 또 너무나 소중한 세미나들이 있죠. 팀 매니저 스페셜 세미나와 글로벌 레가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팀 매니저, 또 6월까지 팀 디렉터 직급 꼭 달성하셔서 이 황유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경영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에는 1박 2일 세미나가 2달 만에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또 신년 세미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팀리더 이상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하셔서 성공의 노하우와 또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의 정수를 느끼는 시간을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사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사님은 21살에 시너지를 만나셔서 20대의 모든 시간을 시너지 이글스를 통해서 보내시고 지금 현재는 프레지덴셜 이그제큐티브라는 최고의 성공의 결과를 이뤄내신 강사님이십니다. 또 수많은 2030 리더분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오늘의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에 수고해 주실 프레지덴셜 이그제큐티브 박수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에 네, 1월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2026년도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새삼 이 21살에 만났다는 말이 이제는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31살도 지났거든요. 네, 이제 저도 33, 네, 33살을 벌써 네, 다들 저의 늙음을 같이 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3살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만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은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이제 만으로 31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12년, 11년째 하면서 예전에는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옛날에는 좀 잘 막 하고 막 랠리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 판매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막 직급도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와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했지만 정말 요즘에 느끼는 게 막 그런 빠른 성장을 하는 사람 이런 결과보다 이 한 분야에 저희 이글스 그룹의 리더님들 보면 막 15년 되신 분들, 17년 되신 분들 이렇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한 분야를 직급과 상관없이 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너무나 대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모두가 사실 하나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 가져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곳에서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더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이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또 깨닫는 요즘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이 경제적인 거에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시너지 사업에서 결과 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파란색 실선이 저소득층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소득층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너무 늘어나는 거죠.
이 저소득층에 있는 이 분들이 보통 노동소득이라는 그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물가나 금리 변경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맞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마치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가장 큰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의 요즘 소득의 문제라고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진짜 열심히 살아도 버티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걸 해가 갈수록 저도 많이 요즘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물가에 관련된 체감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저도 진짜 내가 이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목적과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요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선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분포도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안정적이다. 직장 하나를 오래 하면 그래도 내 집 하나는 가지고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의 중산층이 이제는 비율이 없어지진 않지만 점점 줄고 있다는 게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원래 유지가 됐다. 내 정도의 소득이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여기서 더 이상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계급이 중산층에 있는 분들이지만 점점 그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초록색 선이 이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에 집중된 노동소득을 가지고 내 집을 사고 내 가정을 꾸리고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 소득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죠. 저희도 선진국처럼 정말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만의 또 다른 소득을 준비하는 시대가 이젠 너무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에 계신 분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즉 코로나 때인 거죠. 코로나 때 유튜브가 정말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댐방 성공을 했던 사람들도 그 찍는 성공을 한 번쯤은 다 해봤고 한 번쯤은 많은 돈을 다 벌어봤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배달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했고, 하지만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는 걸 그 코로나 시기 때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아, 소득이 내가 버는 돈이 아니어도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내 추가적인 돈을 벌 수 있네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SNS를 통해서 1,000만 원도 벌어보고 막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막 돈도 벌어보고 릴스를 통해서 돈도 벌어보고 아니면 배달을 해가지고 돈도 벌어보고 막 이렇게 다 했다가 점점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스마트해진다는 게 이제는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일반인 분들도 많이 느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시스템화 돼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평범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입에서도 시스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내가 어느 일을 하더라도 시스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는 인지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올라간 거죠. 생각하는 그 수준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저소득이거나 고소득 둘 중 하나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적당히 벌면 적당히 살아가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선택지가 딱 거의 두 가지죠. 아예 계속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위로 올라가는 것 중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라는 질문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라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선순위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는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저도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는 이 일을 처음 만난 분들은 목표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건 댐방 결과, 그러니까 조금 뭘 한번 딱 잘해서 내는 1,000만 원의 소득, 조금 뭐 터져서 버는 그 소득. 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막 투자도 하면서 그런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돈을 벌었던 그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그 시기에 경험을 해본 분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하고 싶은 게 많다. 이것도 하고 싶고, 왜냐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 사업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반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시너지 사업에 집중을 해요. 제 20대의 모든 시간을 저도 시너지 사업을 집중을 했고 또 저의 30대의 시간도 당연히 저의 20대보다 더 밀도 높고 더 값진 30대를 보낼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짧은 성공, 그냥 간단한 성공을 한 번쯤 경험해본 분들은 내가 그냥 그렇게 한 번씩 또 해봐도 큰 돈을 빨리빨리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뭔가를 쌓아간다라는 게 지금 내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들은 다 상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번 돈은 당연히 빨리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이곳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차곡차곡 나아서 번 돈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좀 더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저도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시너지 이글스지 않습니까? 삶을 바꾸려고 한 거지 당장 이달의 소득을 바꾸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끔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내가 이달에 버는 돈, 이달에 버는 내 소득, 이달의 펄스 이것만 보고 지금 현재 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의 소득이 마치 내 인생 전체를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정말 쌓이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쌓인다면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이곳에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저도 이곳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글스 시스템은 노동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자산을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저희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동료면 안 보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자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쌓는 그게 곧 우리의 자산을 쌓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산을 이곳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을 하루아침에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죠. 보통 일반 사람들 봐도 소득은 빨리 벌고 싶어 해도 자산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자산도 이곳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좀 많이 필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결국 저는 시너지 이글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에요. 내가 꾸리고 싶은 가족, 내가 꾸리고 싶은 나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내 취미, 또 내가 꾸리고 싶은 나의 삶, 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결국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기반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나의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 우리는 선택을 하고 이곳에 같이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시스템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경험을 파는 곳이죠.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큰 성공을 한 스타벅스의 시스템은 어느 나라 매장을 가도 맛이 똑같고 응대도 똑같고 매장의 분위기도 똑같아요. 그거 아시죠? 스타벅스는 처음에 커피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스타벅스 텀블러 있잖아요.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면 그게 곧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나 스타벅스 먹는 여자야 라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저희 시너지 원팩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원팩이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원팩이 몸을 바꿔주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원팩 하나, 물통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단순히 그냥 빨간불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입히는 건 내가 CEO로서 내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입힌 거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만 남들이 다 쓰니까 들고 다닌다 생각하지만 스타벅스의 CEO만큼은 이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들고 다니는 거 그만큼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의 표본으로 아예 전 세계 평준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커피가 아니라 표준화된 경험. 두 번째는 브랜드의 단위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업. 메뉴. 그리고 이게 다 똑같잖아요. 메뉴, 그리고 인테리어, 음악, 컵 디자인, 직원 교육 이런 모든 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달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업을 딱 만났을 때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걸 딱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글스 시스템을 딱 접하면 뭐가 이렇게 다 단일화돼 있어. 뭐가 이렇게 다 똑같이 해. 뭘 꼭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돼. 개개인의 개별성을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사업 조금 달리해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결코 전 세계적으로 큰 결과를 만드는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단일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엄청난 확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 표준화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게 나의 개인기,
또는 나의 작은 목표로 그냥 그걸로 조금의 그냥 잠시 버는 그 고소득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시스템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업이에요. 사람을 쌓는 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글스 시스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건 단순한 그냥 시스템이 이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경험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론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글스 시스템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걸어다니는 이글스 시스템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보고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결국 이글스 시스템의 가장 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글스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이글스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이글스 시스템을 걸어다니는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체를 확산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지인을 넘어서 이 사업체를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스템을 내 걸로 먼저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남의 게 아니에요.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안에서 내가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내가 흡수를 하지 못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흡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마치 스타벅스에서 다른 나라에 딱 오픈을 하는데 자꾸 그 오픈하는 사람이 우리는 음악은 이건 싫어요. 이거 음악 뭔가 아닌 것 같아. 우리 방식으로 바꿀게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걸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내 사업에 어떻게 접목하지? 이런 2026년도의 시작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스템이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받아들였다면 이걸 가지고 이젠 나의 개인의 방식을 잠시 내려두고, 왜냐하면 개인의 방식으로 성공할 거였으면 우리가 뭘 해도 성공했겠죠. 단순히 내 개인의 방식, 개인기를 할 거면. 하지만 진짜 되는 걸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걸 평가하는 어떤 잣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내 걸로 만드는데 억 단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료로 이 시스템을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나의 사업체를 내가 제대로 확산을 시킬 거고 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산을 할 건지에 대한 그 공부가 너무 필요한 거죠. 스스로도.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의 첫 시작이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벅스 시스템이 단순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매한다 했잖아요. 이 경험을 가지고 공유하는 시스템처럼 나라는 사람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땐 내가 그들에게 원팩을 팔고 시너지 사업을 파는 게 아니에요. NSP를 팔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NSP 시너지에 대한 어떤 평가, 이 시너지가 왜 이런 거지 저런 거지? 5A라고 하는데 5A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거 이번에 트루글로 나왔는데 이거 근로가 전 세계적으로 왜 이게 어디가 좋지? 막 이런 거를 막 분석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생각보다 내가 할 일이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막 뭐 어디서 검증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검증된 자료 달라 해서 본사에서 요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미 회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왜? 우리는 시너지라는 회사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보단 내 경험을 전달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우리는 회사를 막 전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라고 보면 내 체험과 마이 스토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지에 대한 걸 여러분 모두는 사업 초기에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내 스토리예요. 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죠. 이 사업은 더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내 스토리를 전달을 너무 못하는 거죠. 왜? 이 스토리는 별거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이 큰 회사를 설명하기 위해 5A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그 전달력이 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차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건 장사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가 없는 제품, 이 제품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품. 하지만 나라는 브랜드는 뭐를 갖다 해도 나라는 브랜드는 평생의 사업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체험 스토리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또 지겨운 체험 스토리 이러실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체험 스토리. 하지만 반대로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이 체험 스토리로 과연 어떠한 팀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인스타그램 또는 성공한 수많은 기업들은 스토리가 없이 성공한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 대부분은 스토리를 어마어마하게 프로모션해서 큰 기업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얼마나 프로모션을 잘하냐가 우리 사업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원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왜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얘기하는 게 나이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 내 체험을, 내 사업을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평생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제 마이스토리는 20대에 대한 얘기가 많았겠죠. 20대에 선택할 것도 없었고 20대에 내가 알고 있는 인맥도 없고 막 이런 20대에 대한 스토리를 전 지금 풀었었겠죠. 20대 때는. 하지만 30대가 되니까 제가 제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30대 되니까 30대에 맞는 스토리를 또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드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계속 달라져요. 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일을 원팩이 아니라 나라는 이 사람이 체험과 마이스토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프로모션이 되면 시너지가 보이지 않아요. 원팩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죠. 스타벅스처럼.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그렇게 좋아하면 왜 편의점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 안 사 드세요? 편의점에 스타벅스 커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카페 가자 했을 때 정말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좋아서 가는 거였으면 편의점에 있는 것도 매일 드셨어야죠. 그걸 사서 그냥 벤치에 앉아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발걸음을 하고 카페까지 가냐 이거죠. 그것처럼 그 자체가 주는 브랜드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커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게 거의 확정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좋아서 스타벅스 커피집을 간다. 잘 보셔야 돼요. 편의점 가나 안 가나. 저는 저를 보고 느꼈어요.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안 사요. 근데 누군가랑 만나서 커피집을 가면 무조건 스타벅스 커피집으로 간다. 그거는 그 브랜드가 저에게 주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원팩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원팩이라는 제품이 상대방에게 갈 때 정말 그냥 판매만으로 가면 끝이에요. 근데 가치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이 브랜드, 나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래서 신규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를 많이 걱정해요. 이 체험과 마이스토리를 할 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 다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 강의 못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분들에게 오늘 주고 싶은 내가 이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강의가 뭐지? 라는 내가 보여지는 게 뭔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체험과 마이스토리 단순한 정리 그냥 이걸 말하는 앵무새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의 확신과도 연결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확신. 결국에 확신이 없다. 내가 사업 설명을 잘 못해. 그러면 나는 체험 스토리나 마이 스토리든 나의 확신이 없다는 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나라는 브랜드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내 브랜드를 알아주겠냐는 거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제 비포 애프터예요. 네. 살이 많이 쪘을 때랑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찍은.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비포 애프터다라기보다 제 삶에서 있어서 달라진 게 너무 많은 게 된 거죠. 흔히 하는 착각은 제품이 잘 팔릴 거야, 좋으면. 그래서 막 이래요. 저희가 보통 체험 스토리를 쓰자 하면 제품 좋으면 다 나가,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품이 좋은데 뭐가 문제야? 그냥 알아서 나갈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막 말하고 나면 고정관념이 있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고정관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내 친구가 고정관념이 있지? 왜 저 사람은 내가 뭘 말했을 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진짜 관계 끊어버려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건 낯선 거죠, 되게.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회사가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걸 선택을 한 이유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첫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이번 연도는 팀을 늘려야 되잖아요. 인원을 늘려서 정말 단단한 공동의 성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설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색할 수 있죠. 이 나의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마치 그냥 딱 작성하고 나면 이걸 처음에 불편하니까 이것보다 마치 사람들이 보상 플랜에 더 큰 비전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스토리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보다 스토리가 먼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026년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 목표를 설정할 때 행동력이 나와요.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워도 행동력이 나오지 않는 거 확신이 없는 거고 확신이 없는 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아직 내 스스로의 가치가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계속 지속적인 STP를 해야 돼요. 사업 설명. 근데 사업 설명은 곧 내 스토리가 시작이에요. 내 스토리가 초입이 들어가져야 그 다음에 호기심으로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데 내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5A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 의미가 뭘 내가 도대체 얘기하고 싶은 게 뭐고 처음 듣는 사업인데 갑자기 사업 설명부터 덜컥 해버리면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딱 들어가지면 들어볼 수 있는 마음문이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 계획을 이번 연도에 너무 중요합니다. 목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감정에 따라 움직여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년 내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람인지라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내 감정을 잘 보면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잘 보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을 땐 솔직히 감정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그냥 기분이 안 좋네? 일단 내 거 하자. 그냥 이렇게 가지. 막 목표가 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정이 지나가요. 근데 목표가 없을 땐 감정에 모든 게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그때 이제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멈추고 이게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잘 될 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분 장사하려고 이 사업한 거 아니에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내가 큰 꿈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목표가 있는데 기분 장사로 사업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다가 이건희 회장님 있죠.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이 딱 사업을 함께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사람 첫 번째가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 큰 게임을 할 수 없다. 큰 걸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면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교하다 무너져요. 정말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건 나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기는 저 크로스랑 싸울 거 아니고 저기에는 저 강사님이랑 싸울 거 아니고 내 선생님이랑 싸우실 거 아니고 내 파트너랑 싸울 거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이랑 싸울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나랑 싸워야 되는데 비교를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목표 있을 때 막 이달에 진짜 바쁠 때 막 제 목표 있게 뛸 때 상대방이 어떤 분이 막 핀을 갔대요. 그러면 일단 축하. 그리고 빨리 내 거.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내가 목표가 없으면 축하하면서 점점 많은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게 두 번째입니다. 목표가 없을 때 나오는 반응.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내가 이 사업과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목표가 없을 뿐이에요. 목표에 집중해보면 그 몰입은 정말 큰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행복한 호르몬을. 자, 세 번째는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아요. 순간적 포기 타이밍을 잘못 잡는다. 순간적인 포기. 즉 감정에 의해서 이제 부정으로 가다가 남이랑 나랑 막 비교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정상적 반응인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을 마치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포기예요. 그래서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는 올해는 배제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정말 큰 꿈이 아닙니다. 작은 꿈이라도 이루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장기 목표와 중기 목표, 단기 목표는 너무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죠. 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중기 목표를 세우고 중기 목표를 가지고 단기 목표로 저희는 이런 내가 큰 목표를 세우고 작은 목표로 쪼개는 이 목표를 세우는데 좀 잘못된 방식의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 뭐 대화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나 좋은 딸 되고 싶어요. 좋은 이모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엄마라는 게 오늘 내가 장난감 사줘서 좋은 엄마 오늘 끝? 이게 아니잖아요. 좋은 엄마가 되려면, 좋은 아빠가 되려면, 내가 좋은 딸이 되려면 이건 지속적인 거잖아요. 지속적인 결과로 가져가는 거라 사실 정말 장기 목표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가져갈 나의 목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좋은 엄마가 되려고 선택했는데 오늘 내가 애 밥을 안 챙겨줬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오는 흔들림이 큰 거죠. 나 좋은 엄마 되려고 했는데 지금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약간 흔들림. 이게 큰 꿈만 있으면 그런 흔들림이 옵니다. 나 좋은 딸이 되려고 했는데도 막상 내가 이번 달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해서 나 좋은 딸 되려고 이 사업했는데 나 이번 달에 엄마한테 아무런 용돈을 못 주네. 거기서 오는 자기만의 그 현실과 현재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감을 스스로 계속 느껴요. 그 괴로워해요. 근데 그건 장기 목표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기 목표는 삶의 방향이에요. 나 좋은 엄마 될 거야 라는 삶의 방향을 정했거나 나 앞으로 엄마를 책임질 좋은 딸이 될 거야 라고 삶의 방향을 정했다면 그건 그냥 내 방향입니다. 오늘의 행동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5년 뒤, 10년 뒤의 목표는 돈이 아닌 거죠. 나 월 1,000벌 거야가 아니라 누구랑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지. 그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쓰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 이게 장기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기 목표로 가는 거죠. 장기 목표는 이그제큐티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목표 이그제큐티브의 어떤 직급이겠죠. 하지만 이 이그제큐티브라는 직급을 가기 위해서 퍼스널과 팀 레벨 때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내가 겪어야 되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그제큐티브가 유지되면 내가 원하는 그 장기 목표를 매일매일 이뤄내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 목표는 큰 방향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기와 단기로 넘어갑니다. 중기 목표는 현실적으로 내가 중기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되게 커요, 갭이. 그래서 드림리스트 쓸 때 보면 정말 지금이랑 너무 맞지 않는 드림리스트를 막 작성하기도 하고요. 막 이게 너무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중기 목표를 가는 건 직급이겠죠? 직급은 이달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과정 속에서 가는 게 직급이어서 중기 목표는 직급을 첫 번째 정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쓴다면 이달에 카운셀링 노트에 쓰신다면 장기, 그 다음 중기, 인원 내 팀 인원을 몇 명을 늘리겠다. 1년 안에. 나는 1년 안에 내 팀 인원을 몇 명 정도는 정말 늘려서 같이 뭘 하고 싶다. 그리고 월 소득은 어느 정도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나의 독서 미팅이나 팀 미팅에 대한 큰 방향, 중간 방향을 잡는 게 중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기 목표를 잡으려면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일단 큰 그림을 세우고 가려면 1년 동안의 이글스 그룹의 행사 일정표를 알아야 돼요. 중기 목표를 모르고 집중하면 하루밖에 집중되지 않아요. 몰라요. 내가 뭘 위해 가고 있는지도. 근데 내가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팀 인원을 나는 이 팀 인원을 1박 세미나 인원을 10명까지 늘릴 거야. 올해. 그러면 적어도 올해 1박이 언제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팀 인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언제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박 세미나가 100만장자를 양성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는 1년 동안에 몇 명을 데리고 가겠다. 그럼 적어도 내 캘린더에는 1박 1 세미나가 언제 있는지는 알고 그리고 내가 여행 프로모션을 내 팀 인원과 10명과 같이 가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여행 프로모션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게 좀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보단 이거에 대한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하면 이 사업도 나한테 주는 게 그만큼 적어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 사업에서의 결과도 당연히 애정이 없는 금액으로 나를 힘들게 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너지 사업을 하다가 펄스를 보고 이게 내 돈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사업에 얼마나 미쳐있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애정이 있고 내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가 없으면 이곳에서 나한테 주는 것도 당연히 적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큰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 자기 사업체에 애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미쳐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저희가 보면은 막 제품 막 어디 가나 타고 다니면은 막 저희 미친, 제 스스로 봐도 막,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CEO분들 보면 어딜 가나 자기 상품을 다 들고 다녀요. 비행기를 타서도 내 상품, 진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막 물통 들고 다니면, 나 네트워커 같아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CEO는 다 자기 걸 다 들고 다녀요. 막 바리바리 싸서 다녀요. 그게 애정이고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함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요. 프로모션에 대한 애정을 가지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정확히 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나한테 주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세우죠. 그래서 이걸 세우지도 않고 나 이달에 월급 펄스도 너무 적고 나 이달에 내한테 들어오는 게 이렇게 작고 시너지가 나한테 하는 게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기 목표죠. 단기 목표는 오늘 할 일이에요. 오늘. 내가 한 달에 1년 동안 나는 팀 인원 이만큼 늘릴 거고 나는 팀 인원이 10명 정도면 디렉터가 유지된다. 디렉터가 유지되려면 월 소득이 500에서 700이야. 그럼 500에서 700이라는 돈을 벌어가기 위한 행동이 있잖아요. 직장이라고 치면 매일 출근을 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곳에서 월 소득 1000만 원, 월 소득 2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벌기 위해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기와 장기만 잔뜩 있고 단기가 없으면 그것도 현실과 이상해서 내 스스로가 엄청 힘들어요. 괴로워요. 되게. 그래서 잘 아는 이유는 제가 엄청 괴로워봤기 때문입니다. 큰 목표도 생각해봤고 또 중간 목표도 생각을 해봤지만 뚜렷하게 뭘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런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행착오를 올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목표는 오늘이에요. 알겠어. 나 좋은 엄마 될 거고 나 좋은 딸 될 거야. 나 진짜 좋은 딸 될 거야. 엄마한테 매월 얼마씩 용돈을 평생 줄 수 있는 딸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번 1년 동안은 난 적어도 디렉터까진 가야 돼. 올해 1년은 난 디렉터까진 무조건 가야 돼. 근데 디렉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나는 이런 행동을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그 행동을 반복하겠다라는 나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기 목표가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대화 속에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제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 단기적인 행동적 목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목표의 조건은요. 꼭 해낼 수 있는 거여야 돼요. 행동.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저도 제가 출근을 했을 때 오늘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제 루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글스코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 시너지에서. 내가 습관이 없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죠. 집에서는 여러분 다 집에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 들어가면 옷을 벗고 스타일러에 옷을 넣고 그리고 나는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만 자기만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냥 습관 속에서 가잖아요. 이 시너지 사업도 그렇거든요. 막 내가 오늘 양치를 몇 시에 해야 되지? 막 집에서 여러분 계속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치 몇 시에 하지? 이따 해? 지금 해? 아니야. 막 계속 이거 고민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세수를 언제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애 밥을 언제 차려줘야 되지? 막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거는 방황하는 거예요. 습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집 들어가면 말하지 않은 루틴이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그 습관을 시너지에서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요. 습관을 찾아야 돼요. 내 행동 습관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 진짜 신기하게도 고민이 없어요. 저는 초반에 그랬습니다. 그냥 딱 출근하면 저만의 습관이 딱 있었어요. 독서 미팅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소비자들과 뭘 하는 거, SNS 업데이트 하는 거, 홍보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빨리빨리 이걸 해가지고 진짜 막 하고 싶다라는 그 행동이 움직임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단기 목표를 알려면 일단 그룹 스케줄 알아야죠. 한 달 동안.
그래서 참여도 한 해 만에 하는 분들 보면 잘 보면 이 우선순위가 없죠.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진짜 참여할 내 습관인 거죠. 이것도 내가 참여할 거를 딱 정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보여주기식. 우리 너무 한국 사람들은 보여주기가 너무 많다잖아요. 보여주기식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노트는 내 노트니까 내가 11시 리더십을 못 들어요. 난 저녁에 리더십을 듣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녁에다가 리더십 강의를 표시를 하고 진짜 내가 해야 되는 내 루틴을 꼭 참여할 수 있는 것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습관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 한 달치에다가 다시. 그리고 나서 주간 스케줄로 가야 됩니다. 결과는 절대 목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결과도 없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행동에서 나오는 거지 목표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전 진짜 지금 이미 진짜 트리플 가 있었어야 됐어요. 내 생각 목표만으로 저는 결과를 낸다면. 하지만 제 행동에서 뭔가 부진한 게 있었고 제 행동에서 뭔가 다 좀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결과를 만들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딱 정했으면 일단 정한 거잖아요. 그 정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동적인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방향, why. 내가 이거 왜 하지? 나 좋은 엄마 될 거야. 좋은 딸이 될 거야. 뭐 이런 나의 어떤 정한 게 있습니다. 나 정말 경제적 여유를 갖고 싶어 라는 내 why가 있다면, 방향이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 뭘 해야 돼? 라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럴 순 없잖아요. 나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싶어. 근데 막 게임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 행동과 목표가 연결이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막 어떤 분들 막 너무 열정에 막 제가지고 선생님 저 진짜 매일 5명씩 만날 거예요. 막 열정이 너무 급해서. 근데 모든 건 지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매일 5명 만나는 거 한 달 한 사람보다 하루 1명 만나는 걸 2년, 3년, 4년, 5년 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결과를 만들죠. 그래서 막 보여주기식 너무 큰, 막 오늘 열정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 오늘 막 이제부터 저 5명 안 만나면 집에 안 가요. 막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1년 동안 할 거에 대한 루틴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루틴을 가져갈 것인가, 내 사업체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조직도를 그린 다음에 그리고 주간 스케줄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밑에 말이 너무 와닿아요. 오타가 있지만 목표에 대한 결과는 주간 스케줄만 봐도 알 수 있다. 일정이 비어있다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부터 점검해야 된다. 이달에 팀리더가 안 됐죠. 너무 아쉬워요. 근데 팀리더가 안 됐다라는 건 결론일 뿐이고 이 팀리더를 가기 위한 내 행동에 주간 스케줄에 뭐가 있나를 보고 부족한 건 그 속에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게 내가 뭘 하면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뭘 안 하면 그만큼 당연히 결과값도 안 나오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뭘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 근데 그거를 이곳에서 명확하게 과정을 점검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계획이 없는 하루. 너무 무서운 하루죠, 사실은. 그래서 결과는 철저한 준비된 계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어찌 보면 2026년도의 화두 같아요. 왜 내가 아직 왜 이것밖에, 내 펄스 소득이 왜 이것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일 뿐이니까 다시 원인을 점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있어요. A는 출근해서 오늘 누구 만나지? 이 사람은 진짜 그냥 하루하루를 진짜 떠다니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낚시해서 이제 고기 잡아 먹어야지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근데 내일 오전 정확하게 11시에 누구 있고라는 주간 스케줄이 딱 있으면요. 뭐가 달라지냐? 준비가 달라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준비가 달라지면 당연히 결과값이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오늘 이 사람 뭐 하지? 딱 생각하고 그냥 막 떠돌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오늘 만나기로 한 이 사람은 명확하게 있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눈이 안 좋고 제품을 원하고 니즈도 알아. 그러면 내가 준비를 다 뭐 해가죠? 눈이 안 좋은 사람의 사례를 리얼스토리에서 일단 준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있는 걸 쫙 빼다가 이 사람만을 위해서 다시 정보를 주는 걸 준비를 할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느낌이 다른 거죠. 그냥 막 떠돌다가 만나는 거랑 진짜 나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해서 만나네? 라고 하는 거랑은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준비된 미팅을 해야 됩니다. 단순 열정에 의해서 막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주간 스케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할 행동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글스 코어는 매일 한 명에게 제품과 ASTP죠. 매일 한 명에게 매일
제품 또는 사업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내가 누구에게 할 건지를 주간 스케줄에 정확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정보를 주세요. 여러분, 이글스 시스템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앱에도 있고 웹에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하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에게 내가 주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알아야 그에 맞는 것만 쏙쏙 빼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는 적어도 내가 그런 노력은 이 한 사람을 컨택하기 위한 나의 정성은 적어도 그렇게 들어가야 정말 컨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너무 좋죠. 성공이죠. 내가 저거를 1년 동안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쌓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펄이 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랑 아니면 내가 매일 한 명을 만나서 ASP 탄 걸 1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를 생각하면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냥 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맨날 만나서 이 행동을 1년 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눈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카운셀링 점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냐면 이거는 카운셀링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매칭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루틴이기 때문에 내 습관이에요. 내 습관. 그래서 내 습관을 가지고 점검을 받는 거죠. 주간, 월간 계획을 다시 점검을 받아서 만약에 주간 스케줄이 비어 있으면 대화 속에서 채워가셔야 돼요. 한 명 한 명.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한 달 뒤를 다른 날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기와 장기 그리고 단기 목표의 연결인데요. 이 주간 스케줄에 대한 거를 잊어버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스케줄을 보면 지금 노트를 이제 보지 마시고 다 끝나고 가셔서 봤을 때 나 좋은 엄마, 좋은 아들 또는 나 좋은 딸이 될 거고 나 좋은 아들이 될 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한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1년의 목표랑 그리고 내 주간 스케줄이랑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2026년도의 목표 설정에 대한 결과는 안 봐도 좀 더 부족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한 목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내가 정한 일단 나라는 브랜드. 내가 어떻게 체험 스토리를 이 사람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다시 잘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내 사업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진짜 꿈이 뭔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1년 안에 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를 다시 계획을 세워본 다음에 내 행동 습관은 어떤 습관을 만들 건지를 다시 보고 그 습관 속에서 이제 주간 스케줄에 대한 루틴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1년 뒤를 상상을 해보면 눈에 뚜렷하게 여러분의 결과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간 스케줄이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아마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니까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장기와 중기, 단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진짜 알고 있는 거랑 하는 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지만 이걸 진짜 행동으로 가져가는 올 한 해를 꼭 우리 모두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목표만 있는 사람은 공상가에 불과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 저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막 진짜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막 엄마한테 저도 매일 200씩 주고 싶고요. 막 저희 뭐 자녀에게 매일 뭐 어떻게 하고 싶고 너무 커. 일단 너무 너무 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대화 주제가 이달에 오늘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계속 대화 주제가 난 진짜 좋은 엄마 될 거고 난 진짜 최고 이 경제적 자유를 가져갈 거고 막 시간의 자유를 가져갈 거고 1년에 2번씩 해외를 다닐 거고 막 이런 대화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대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대화는 이번 주에 만날 이 나의 습관과 이번 행동이 뭐다라는 이런 대화를 나눠야겠죠. 또 중간 목표만 있는 사람, 장기는 없고 그냥 중간적인 목표만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은 사업가라고 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이건 이제 장기와 단기 목표가 없는 그냥 중간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1년 안에 난 진짜 인원 20명 될 거야. 선생님 저 진짜 올 한 해는 인원 30명 만들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만 있으면. 그리고 단기 목표만 있으면 그냥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매출 1000CV 그냥 오늘 하루 1000CV 이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쌓이면서 우리에게 작은 결과가 모여서 정말 큰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점점 시간 속에서 맞이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습관적인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습관. 그래서 내가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습관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369 게임이 맞습니다. 3월까지 내 목표, 6월까지의 내 목표, 9월까지의 목표로 1년 안에 결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